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논란의 유학생 모녀에 이어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이곳저곳을 활보한 외국인까지 자율격리를 무시해버린 입국자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강수를 내놨습니다.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나 또 남을 위해서나 지킬 건 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알바 자리 30%가 증발했다. 증발,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청년부터 잘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부터요. 자,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에 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2달 사이 27.8%가 줄었습니다. 상반기에만 200만 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식, 극장, 놀이공원, 숙박. 지금 이런 거 이용하신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직격탄 맞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산층도 100만 원 재난생계지원 가닥 잡았다. 여기서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데요.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요. 중상층까지 포함되는 전체 가구의 한 70% 정도를 100만 원 정도 준다. 이런 결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가구의 70% 1,400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체크카드 그리고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 열고 방역한 셈이다. 국민만 거리 두기 허심 썼다. 이게 무슨 기사일까요? 보겠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일주일째 접어들었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해외발 감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나오는 확진자 가운데 해외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방역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국적 불문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한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의무다. 안 지키면요.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유럽으로부터의 입국 전면 금지 주 초에 결정할 듯하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4월 6일 원래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세가 수그러들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금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3 또는 고교부터 온라인 개학할 듯하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 등교 개학은 어렵다. 잠정 결론을 냈다. 온라인 수업 초중고 일괄 적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 고교생 또는 고3부터 하면 어떨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학하는 절충안 가닥 잡았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뭔가 결론을 낼 거다. 이런 내용도 오늘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네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우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고요. 오랜만에 이원희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늘어나는 해외발 확진.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한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이렇게 좀 강수를 둔 배경이요. 영국 남
무슨 뭐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진짜 영국 사람입니다. 태국에서 입국하고 나흘 후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심조심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증상 있는데 실내 골프장 그리고 공원에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추방 검토한다. 우리 당국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조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다녔어요. 해외 입국에 뻥뻥 뚫리는 방역이다. 그리고 목포에서는 태국에서 돌아온 20대 PC방 식당 활보하다 확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지킬 사람은 열심히 지키지만 안 지키는 사람은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해외 유입 확진 일주일 사이에 3.3배,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강남 3구는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외 유입 확진이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요 사이에 작게 글씨가 돼 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120여 명이었는데 29일에는 400명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방역당국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전체 확진자 가운데 27%는 해외 유입입니다. 특히 서울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요. 28일엔 확진자 22명 중 14명이 해당됐다. 인천에서 하루에만 6명 확진. 강원 최근 확진 6명 모두 입국자다. 이렇게 돼서 해외 입국자 아무래도 귀국한 유학생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가 어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이 내용입니다. 기사 보시죠. 해외 유입 확진 늘자 강수를 뒀다. 그리고 격리 비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그렇다면 뭐 의무적 격리니까요.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이다. 격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국적자분들은 들어오시게 되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 머무르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무슨 주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마련한 장소에 격리하게 되는데 비용은 본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완치율 50% 돌파했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 여전하다. 이런 상태에서 해외발 유입까지 겹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까지는 자율격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그리고 우리 교민과 유학생을 포함한 내국인 그렇게 보면 둘로 나눠지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의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조선일보였나요? 어느 신문 문 열어놓고 방역했더니 국민들만 허심 사회적 격리 열심히 시켰다. 어찌 보면 감정상 뭐 시원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자 처음에는 신천지 집단 감염원 그리고 교회, 뭐 병원 그러다가 이제는 해외 유입이 집단 감염원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이렇게 펴갑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지. 그 이전에 이렇게 해외 유입의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왜 이걸 못했느냐라는 거 지적하고 질타하는 건 지금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글쎄 불필요합니다. 뭐 정부가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하는 거에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백 썼을 때 그때 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해외 유입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제가 보기엔
영국 남성, 수원에 사는 영국 남성이나 또는 부산에서 독일에서 온 유학생도 비슷하죠. 심지어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가격리 기간에 그렇게 다중이 있는 곳을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 플러스 어찌됐든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들에게 비용을 당장 물려야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몸 상태가 여건이 된다면 전 상징적으로라도 이들은 강제 추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좀 치료한 이후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야겠죠. 일단 뭐 WHO가 정한 세부 규약에 의하면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를 여행하거나 방문 중에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외국인들에게도 치료비는 검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했죠.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격리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자가격리,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이틀만 정부가 비용을 냈다는 거죠. 그 이상은 본인에게 부담을 시켰던 거고요.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왜 이제 와가지고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격리 뒷북을 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뒷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투명성을 견지하는 원칙에서 보면 탄력적으로 뭔가 대책을 해왔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러나 구멍이 뚫린 건 맞죠. 구멍이 뚫렸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2주간 자가격리한다. 사실 들어오는 모든 사람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은 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나 공무 이외에는 관광 이런 여행 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부담을 지금은 안 가져도 되는 게 다른 나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 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이원희 변호사. 지금 이 외국인 경우에 좀 좁혀 보겠습니다. 사실 권고였죠. 사실은 격리는요. 자가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 아직 확진을 받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 정부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일단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을 만들 수는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까지 가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도 걸리고 현실적으로 형사처벌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례를 보면요.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 말고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정 어떤 수준의 이상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강제 출국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 자체는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 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발동해서 외국에서 불필요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뭐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낮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유입자들을 간접적으로 막는 방식 그리고 들어와서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원을 뭐 활보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고 이랬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간접적인 수단, 우회적인 수단으로라도 법적인 소재기라든지 또는 이제 형사 고발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어떤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경고 차원에서도 이런 일을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뭐 이제 평가가 좀 들어 있어요. 해외 유입 차단 특단책을 어제 정부가 내놨다. 뒤늦은 빗장에 시기 놓쳤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좀 늦은 거 아니냐. 좀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정부 외국인 입국 금지는 불합리하다. 우리도 해외에서 필수 업무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요. 사실상 입국 금지다. 뭐 이런 평가 있거든요. 자, 김상일 평론가. 네. 그렇다면요. 사실상 입국 금지면 진짜 입국 금지를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례라든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 그러면 왜 논란이 되느냐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어떤 총선이나 이런 환경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의심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도한 행위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과도한 행위들을 자제하고 지금은 전례 없는 상황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함께 노력하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 이런 거다. 그래서 좀 과도한 어떤 비판 이런 걸 좀 줄이고 과도한 자화자찬 이런 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것이 뭐 그 적정한 그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지금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그러니까 그거네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왜 이제 하는 거야? 왜 그거밖에 못 하는 거야?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는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만큼 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또 간극이 벌어진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지금. 사실 요새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들도 보면 약간 좀 갈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요. 어느 쪽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좀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좀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2주간 의무 격리 이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차피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할 생각이 정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2주간 자가격리는 일단은 고육책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도 막지 않았는데 중국도 막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정부의 책임론이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전술적인 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정부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국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계속 그 비판만 하다가는 또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항공료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집니다. 사실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항공료가 지금 엄청 올라서 한국인 유학생들도 귀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 아는 분들도 지금 전부 다 학교가 문을 닫아서 전부 다 들어오고 있던데 항공료가 일단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구하기도 솔직히 힘들대요. 그래서 순수한 외국인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14일간 자비로 자기 격리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아닌 여행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없어진 거죠. 14일 동안 그냥 방구석에 있다가 여행할 그 강 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출장 때문에 왔는데 2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면 출장을 올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하면 됩니다. 중국도 못 막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다가는 그 저희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랬죠. 하지만 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화자찬하지 않고 솔직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으면 좀 솔직한 면을 국민들께서 인정을 할 텐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자꾸 쏙 빼놓고 대책만 발표하니 정부에 대한 오해도 사고 그리고 어떤 특정 언론들은 계속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좀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솔직함이 있다면 국민들을 움직이는 추동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지금 정부가 내놓는 조치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하고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국민들이 말씀이시네요, 받아들이실 지금.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털고 가자 그 소리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아무튼 뭐 이 조치에 대해서 뭐 조치는 이제 시행됩니다. 4월이 뭐 이틀 남았네요. 4월 1일서부터. 그럼 사실상 뭐 부담스러워서 어디 오겠습니까? 외국인이 2주간 묶여 있는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서울의 한 구청장 주말 동안 꽤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 여행 모녀 옹호 발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강남구청장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본인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논란이 되고 다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 귀국해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에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 제주도가 발칵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주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책임 묻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의 이제 강남구청장이 뭐 아마 이분들이 이제 본인 관할 구역 안에 주소지가 있으니까요.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가 이제 문매를 맞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 방문 모녀 확진자와 관련한 저의 발언이 진위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그 그렇죠. 조심조심한다는 이면에는 굉장히 날카로워졌다는 뜻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예. 그 사안과 관련된 관련자가 많을 때는요. 예. 이걸 다 살피지 않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순균 구청장의 어떤 최초의 입장이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예. 다른 사람들 더 큰 피해를 그 행위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예. 그렇게 섣불리 발언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보여집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섭섭한 발언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남구에도 23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승규 구청장님도 지금 그 예. 재난 그 민방위복을 입고 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 담당자로서 브리핑도 하고 예.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자리인데 예. 방역 담당자로서 주민들에게 방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 책임 있는 자세는 빼버리고 주민들 2명에 대해서 옹호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남구 주민들이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아이고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네. 예. 근데 그 특히 저 사람이 또 엄청나게 돌아다녔네. 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부터 가라앉혀야 되는데 특히 제주도민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담당자로서 안정을 시키고 예.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특정 두 분의 모녀에 대해서 예. 저렇게 변호를 하시니까 지금 뭐 이른바 유비통신에서는 구청장하고 그 강남구청장 가족하고 친한 사이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까지 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그 경솔한 부분을 좀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방역 담당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예.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저는 저분의 말씀을 듣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괜히 논란만 키우고 괜히 모양만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